자,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계의 나머지 부분, 즉 췌장, 리버, 그리고 소장, 대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크레아스, 이제 췌장이 되겠는데, 이 췌장은 어, 췌장, 췌장은 전부 이 소화기계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엑소크린 포션만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판크레아스는 이제 우리가 엔도크린 포션이 있고 엔도크린 그리고 엑소크린 포션이 있죠. 자, 그래서 엔도크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호르몬을 생산해서 어, 이제 혈액 쪽으로 혈류로 흡수돼서 혈류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엔도크린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어떤 게 있죠? 글루카곤, 그리고 인슐린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부분은 이제 엔도크린 포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엑소크린 포션에서는 이제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죠. 소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들이 분비가 돼 가지고 이것은 이제 장 중에서 이제 12지장으로 분비가 돼서 이제 소장으로 가서 여러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이제 활성화돼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엑소크린 포션은 이 소화기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판크레아스가 췌장이 되겠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리버죠. 자, 판크레아스에서는 이제 소화효소가 만들어져서 지금 이 관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12지장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리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일이 만들어져 가지고 담즙,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바일이 만들어져서 바일 덕트를 통해서 역시 소화 기관으로 분비가 되겠습니다. 그 리버에서 만들어지는 바일은 이제 지방의 흡수에 이제 상당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간에서 이 바일 덕트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갈 때 보면은 이 나가는 입구가 이렇게 합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바일하고 판크레아스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는 이제 그 입구가 같이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구가 열리게 되면은 바일도 분비가 되지만 소화 효소도 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바일은 이제 리버에서 만들어지는데 너무 과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걸블레더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장이 됐다가 이제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이 걸블레더가 수축되면서 이 소화기관으로 분비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자, 판크레아스로 다시 와서 판크레아스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세포는 이 아시나셀이 되겠습니다. 아시나셀. 그래서 아시나셀에 보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자이모젠 그래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까만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화효소가 이렇게 어떤 베지클에 이제 쌓여 가지고 담겨져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 베지클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면서 이제 분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아시나셀에서 소화효소가 만들어져서 이제 분비된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왜 자이모젠이라고 하느냐 보면은 자이모젠은 아직 그 소화효소가 인액티브한 상태입니다. 비활성 상태의 소화효소, 그 프리커서 정구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효소가 아직 비활성 상태의 정구체 프리커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이모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 자이모젠 그래뉼 이제 말하자면 이런 동그란 그래뉼 속에 소화효소가 이렇게 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어,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어, 이렇게 돼서 세포막과 붙으면서 이 부분이 이 그래뉼 한쪽이 열리게 되면 이제 소화효소가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비된 아직은 인액티브한 형태의 그 자이모젠들은 이 덕트를 따라서 이제 12지장으로 분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판크레아스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액, 그것을 우리가 이 판크레아틱 주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화효소뿐만이 아니라 이 소화효소 다이제스티브 엔자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온들 그리고 프로틴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판크레아틱 주스의 구성분을 한번 보면은, 자, 보기 전에 이 판크레아틱 주스는 일단은 프로틴이 아주 풍부하고 소화효소가 우리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어, 그리고 알칼라인 pH가 8보다 8 근처, 그러니까 알칼라인, 그리고 하루에 1500ml가 분비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분을 보면은 이제 캣아이온, 양이온들, 양이온들로는 이제 소디움,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이런 이온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나이온, 네가티브 이온, 네가티브 차지를 띤 이온들로는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클로라이드, 어, 설퍼 하이드록실 그룹, 그리고 하이드로젠 포스페이트 이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여러 소화 효소, 그리고 다른 프로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판크레아틱 주스에 함유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판크레아틱 주스에 포함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소화 효소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프로테이즈가 되겠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자, 이 단백질 분해 효소는 이제 아까 그 췌장의 아시나셀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인액티브한 형태, 즉 자이모젠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럼 이 인액티브한 상태의 효소들이 이제 듀오데널 그 12지장으로 분비된 이후에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트립시노젠 이렇게 노젠이라고 붙은 거는 이제 인액티브한 상태고, 이제 그것이 요 노젠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액티브한 엔자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소화 효소들이 어떻게 서로 어, 다른 소화 요소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어, 이제 차트인데, 자, 먼저 트립시노젠은 이제 엔테로펩티데이즈, 인테스티널 뮤코사에서 있는 엔테로펩티데이즈에 의해서 트립신으로 일단 활성화되겠습니다. 이 엔테로펩티데이즈가 이제 트립시노젠의 일정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제 활성화된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립신이 되면은 이 트립신은 다시 트립시노젠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어, 자기 자신의 프리커서인 트립시노젠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카이모트립시노젠이라는 소화효소의 전구체를 또 카이모트립신으로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엘라스테이즈라는 효소를 이제 엘라스테이즈라는 효소로 활성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카복시펩티데이즈라는 효소를 카복시펩티데이즈로 이제 활성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립신은 또 이 포스포리파제 A2를 또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판크레아틱 그 여러 그 프리커서 엔자임들이 어떻게 그 활성화되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버 빌리어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버는 어, 대사와 관련돼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제 그 담즙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또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버와 이 빌리어리 시스템의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지금 이제 육각형 모양의 이런 그 리버 로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꼭지점에 이렇게 포탈 시스템이 있는 거죠. PS는 포탈 스페이스. 자, 여기에는 이제 세 개의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일 덕트, 담관, 그리고 포털 베인, 그리고 헤파틱 아테리, 이 세 개의 관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제 바일 덕트라는 거는 그 리버에서 만들어진 바일이 이 바일 덕트를 통해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가는 그 덕트가 되겠고,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바일 덕트. 자, 그리고 포털 베인. 포털 베인은 어디서 오죠? 이제 소장에서 그 베인들이 소장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을 흡수하는 것들이 이제 포털 베인에 전부 모여서 간으로 거쳐서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포털 베인은 이제 여러 소장으로부터 이제 오는 그런 관이 되겠고, 이제 헤파틱 아테리는 심장에서부터 오는 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 세 개가 이제 어, 합해진 부분이 이제 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포탈 베인. 자, 포탈 베인은 어, 여러 소장에서부터 오니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 흐름이 있겠고, 헤파틱 아테리는 심장에서부터 오게 되죠.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온 피가 동맥 피가 이제 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아테리가 되겠고, 자, 바일 덕트는 이
그 간에서 만들어진 바일이 이제 그 바일 덕트에 모여가지고 이제 12지장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되죠. 12지장으로.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이 모여 있는 부분이 이제 포털 스페이스인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심장에서 온 혈액, 동맥피는 어, 각 소장이라든가 위, 대장, 소장, 위 등에서 오는 그 베인, 포털 베인의 혈액과 합해져서 이제 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포털 베인 이제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아테리에서 온 동맥피도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피는 합해져서 이제 간의 로뷰를 거쳐서 이제 센트럴 베인으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센트럴 베인에 합해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다시 하트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하트에서 다시 이 헤파틱 아테리로 다시 피가 오는 거고, 포털 베인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 피는 어, 예를 들어서 소장에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흡수한 그런 혈액이 되는 거죠. 이 혈액이 이제 간을 거쳐서 이제 하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버, 간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 간은 이 바일을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영양분들, 비타민들을 대사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소화시킨 여러 가지 글루코즈, 아미노산, 리피드, 패티애시드, 콜레스테롤, 리포프로틴, 그리고 워터 솔블, 수용성 비타민, 팻 솔블, 지용성 비타민들을 이제 대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되면은 포털 베인을 통해서 전부 간으로 가서 이제 대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제 다른 그 우리 체내의 다른 데서 여러 가지 형성된 이런 어, 어, 뉴트리언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간에 와서 전부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비활성화하는 또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톡신, 우리가 음식물 중에 어떤 톡신이 있다든가, 혹은 혈류에 어떤 톡신이 있다든가, 혹은 이제 혈류의 어떤 스테로이드, 다른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간에 와서 대사돼서 비활성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리버가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플라스마 프로틴을 합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장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런 그 혈장 단백질을 이제 합성해서 분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페이즈 프로틴들, 그리고 알부민, 그리고 여러 가지 크로팅 팩터, 혈액 응고인자들,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바인딩 할 수 있는 혹은 다른 호르몬들과 바인딩 할 수 있는 이런 프로틴들을 이제 합성하는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에서는 이제 면역과 관련해서는 그 간에서 어, 면역 기능을 하는 세포가 이제 구포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포셀에 의해서 이제 간에서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 수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소장인데, 소장은 이제 그 루멘 쪽으로 털 같은 게 나와 있는 부분, 이것을 우리가 빌라이라고 그러고, 어, 그 육모라 그러죠. 털 안쪽으로 골짜기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제 크립트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그리면은 이렇게 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빌라이가 되겠고, 크립트는 이 골짜기 깊숙이 들어온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이를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장 상피 세포들이 여기에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그런 그 소장 상피 세포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 세포를 우리가 엔테로사이트라 그럽니다. 자, 이 엔테로사이트의 특징은 이제 그 요 그 이 전체 빌라이가 있지만 또 이 세포 자체에 조그만 그 빌라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빌라이라 그럽니다. 마이크로 빌라이 이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다르게 우리가 브러쉬보드란 말로 또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빌라이 혹은 브러쉬보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소화 소화액과 그 상피세포 간의 그 표면적이 상당히 넓어지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빌라이를 형성을 해가지고 자, 그리고 소장 상피세포의 그 간에는 이 루멘 쪽으로 그 이 내강 쪽으로 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타이트 정크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세포가 좀 느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인터셀룰러 스페이스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영양분이 이제 그 소화관 내강에서 소화가 되면은 먼저 이 브러쉬보드 마이크로빌라이를 통해서 어, 일단 엔테로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 이것은 다시 이 인터셀룰러 스페이스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더 안쪽에 있는 이제 그림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세혈관으로. 자, 자 여기 이제 밑에 텍스트를 읽어보면은 이제 뮤코사는 이제 빌라이로 덮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빌라이. 그리고 엔테로사이트는 크립트에서 빌라이 쪽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립트에서부터 이 빌라이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엔테로사이트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이동을 해서 이 끝에 가면은 나중에 이제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이 끝에서 장내강으로 탈락된다. 자, 그리고 빌라이는 여러 가지 캐필러리가 있고 림파틱 베슬, 락티알이라고 하는 림파틱 베슬이 있고 또 파인 그 스무스 머슬, 그 평활근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빌라이는 우리가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것으로 덮여 있고 이제 이 브러쉬보드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의 이제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빌라이, 크립트, 그리고 그 각 세포를 우리가 엔테로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엔테로사이트는 내강 쪽으로 이 마이크로빌라이 혹은 그 브러쉬보드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장의 운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의 운동은 이제 먼저 우리가 연동 운동을 볼 수 있는데, 연동 운동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어, 이제 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페리스탈시스라고 그럽니다. 페리스탈시스. 그래서 소장의 내용물, 이제 소장의 내용물을 우리가 카임이라 그러는데, 즉 이 단순한 푸드가 아니라 푸드와 소화 효소가 같이 섞여 있고 또 그 푸드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제 소화되고 있는 상태. 어,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푸드가 아니라 이제 카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 내용물을 이제 연동 운동에 의해서 대장 쪽으로 밀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컨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분절 수축인데 이제 부분 이제 그 이제 수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플한 링 라이크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이런 어, 운동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분절 수축에 의해서는 이제 카임이 어, 그 앞쪽으로, 뒤쪽으로 혹은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겠고, 그래서 그 소장의 그 표면에 그 노출되는 이제 노출을 더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분절 수축은 부분적인 그 칼슘 인플럭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칼슘. 그래서 그 각 그 부분으로부터 어, 수축이 일어난 부분에 이제 칼슘 웨이브가 있어서 이제 이것이 어, 분절 수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토닉 컨트랙션. 토닉 컨트랙션은 지속적인 수축이 있겠라고 하는데 한번 수축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축이 있는 경우인데 소장의 한 분절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어, 이제 세그멘테이션, 토닉 컨트랙션 이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장과 카임의 접촉을 허용하여 소장에서 흡수를 용이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페리스탈시스, 세그멘테이션 컨트랙션, 그리고 토닉 컨트랙션이 이제 기본 수축, 그 기본 운동이 되겠고, 이제 페리스탈틱 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한 연동 운동에 의해서 연동 운동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보다 소장이 막혔을 때 이제 일어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크 안티페리스탈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장보다는 이제 결장에서 더 자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운동들이 우리가 소장에서 이제 혹은 이 결장에서도 이제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콜론, 결장이 되겠는데 콜론의 메인 기능은 이제 소화 기능은 없고 이제 물의 흡수, 이온의 흡수, 다른 미네랄의 흡수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이제 소장의 맨 그 결장과 연결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일리움이라고 그러죠. 자, 일리움 끝에서 이제 결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시컴 맹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콜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센딩 콜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횡으로 가로지르는 이 콜론을 우리가 트랜스버스 콜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콜론 이것을 우리가 디센딩 콜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직장과 연결되는 이 부분은 이제 시그모이드 콜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렉툼, 우리가 직장으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직장 끝에는 이제 우리가 에이날 항문 쪽에 그 스핑터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배변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콜론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콜론에서의 흡수를 한번 보면은 일단 소디움 이온은 콜론 밖으로 액티블리하게 트랜스포티드, 즉 액티블리하다는 건 이제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써서 이제 트랜스포트 되고, 물은 이제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고, 포타슘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이온은 콜론으로 오히려 분비되는, 즉 콜론이 이렇게 있으면은 콜론 쪽으로 하페 콜론 안쪽의 내용물 쪽으로 오히려 분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직장 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렉탈 인스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직장 주입인데, 이것은 이제 어린이들에서 약 먹기 힘드니까 이제 직장 쪽으로 약을 투여하는 그런 어, 유용한 경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소화기관에 대해서 전부 살펴보았습니다.